팀장입니다. 벌써 5월 하고도 20일 벌써 2021년도 한 반이 지났네요 벌써. 네. 이제 녹화 누르셨죠? 네. 다른 아직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아마 녹화를 보실 텐데 최근에 좀 박 팀장님이 사무실을 옮기시면서 오프라인에서 많은 분들을 최근에 좀 봤어요. 근데 저는 그동안 사실 좀 몰랐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제 강의를 보고 뭔가를 새롭게 알거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전에 박 팀장님은 그냥 간단하게 도와드리자는 마음에서 뭐 이렇게 좀 뭐 준비도 좀 덜 되고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좀 경솔한 말도 좀 자제를 하고 좀 나중에 언젠가 또 이 녹화본을 보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엄청난 그 교본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서 네, 이제부터는 좀 막말이나 이런 건 좀 자제하고 뭐 누가 사기꾼이네 어쩌나 이제 이런 얘기는 조금 자제를 하고 저도 조금 수위를 맞춰서 다른 분들이 좀 오래오래 요 강의를 보시고 마케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아무튼 저는 항상 뭐 강의 전에 잡설이 좀 깁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사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박 팀장님이 아까 연락을 주셔서 말씀드린 건데 그 카페로 네이버 상위 노출을 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이미지 중복이랑 뭐 이미지의 어떤 문제 필터링을 좀 피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그거보다 사실 오늘 먼저 좀 더 먼저 준비 그 안내를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 뭐 아까 사기꾼 얘기는 안 한다 그래 놓고서 다시 또 사기꾼 얘기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서 근데 이건 좀 중요한 거니까 좀 짚고 넘어가자면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보시는 이 UGC라고 여러분 많이 기억을 해주세요. 네, UGC 유저. 자, 원래는 UCC가 유저 크리에이티드 콘텐츠 유저가 만드는 콘텐츠인데 유저가 만드는 좀 전문성 있는 콘텐츠라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요게 검색어 수에 이제 신 로직으로 그 뭐라 그러죠? 이제 신규 로직인데 아무튼 새롭게 추가된 필터링인데 유저가 만들어낸 좀 더 전문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상위 노출을 시켜주겠다. 네이버가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게 얼마나 참 웃긴 얘기인지 이따가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사기꾼들이 먼저 하는 얘기가 있죠. 자, 예전에 네이버가 다이아로직이라는 거를 새로 하나 추가를 해서 뭐 문서의 뭐 접근성, 뭐 꾸준함, 뭐 전문성, 뭐 유익함 이런 거를 판단해서 이게 높은 글을 네이버는 상위 노출을 해준다. 근데 막상 봤더니 자, 제 글을 보여드릴게요. 자, 어제 올린 글입니다. 사실은 원래는 네이버가 말한 대로 하면은 한 업체가 이렇게 동시에 두 개를 잡아서는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네이버가 말한 대로 뭐 유저의 뭐 유저의 뭐 꾸준함, 뭐 문서의 뭐 정확도, 뭐 어떤 그 문서의 전문성 이런 거랑은 거리가 먼데도 화면 좀 크게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시겠죠. 예. 전 근데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안 보이죠? 이 글씨가? 혹시 핸드폰으로 보시는 건 아니죠? 예, 이 정도는 보이시나요, 다들 혹시? 네, 이 정도. 자, 이 정도로 해놓고 하겠습니다. 자, 불필요한 창들은 닫고, 어, 그리고, 네, 그리고, 저는 뭐 강의가 좀 주소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거는 중간중간 계속 물어보시면 제가 그때그때마다 채팅 보고 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자, UGC가 뭐냐. 그 포스팅에 동영상을 하나 넣어라. 포스팅에 동영상 콘텐츠를 하나 넣어라. 그것도 유익하고 이 내용에 맞고 정성스럽고 전문성이 있게.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자, 지금 제가 올린 포스팅이 두 개가 있는데 자, 동영상이 두 개가 뜨죠. 그리고 이 밑에 사람들도 동영상을 넣은 사람 있을 거고 안 넣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또 동영상을 넣고 동영상을 넣었을 거예요. 자, 근데 보면은 순위가 이건 좀 오래된 거지만 자, 어쨌든 제 영상에 있는 동영상이 유익하고 뭐 전문성이 있고 뭐 어떤 그 이 문서의 적합도와 맞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상위 그이 네이버가 제가 쓴 글을 상위 노출을 해줬겠죠. 근데 제가 만든 동영상을 보면 3초짜리 영상인데 지금 보셨나요? 너무 짧아서 지금 안 보이셨을 텐데 자, 이게 제가 지금 만든 영상이거든요. 참 전문성 있고 참 정성스럽고 참 문서의 적합도와 맞는 그런 영상으로 네이버가 판단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걸 상위에 띄워줍니다. 참 이걸 가지고 UGC 로직이 어쩌네 뭐가 어쩌네 뭐가 상위 노출이 되네 그러는데 그런 건 아무 의미 없고요. 여러분 영상 하나 그냥 대충 만들어서 이렇게 띄워놓으면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넘어가면서 오늘 간단한 먼저 설명 하나 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카페 상위 노출. 카페 상위 노출이 왜 필요하냐? 저 근데 오늘은 좀 채팅창 반응이 다들 없으시네요. 다들 혹시 뭐 어디 바쁜 일이 있으신가? 아니면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우리 박 팀장님, 우리 1번 한번 또 하고 갈까요? 좀 많은 분들 출석 체크하는 과정에서. 자, 오늘은 채팅이 유독 조용하시길래, 노하우 받으려면 1번을 눌러주세요. 사실 저는 1번 안 누르셔도 다 드리긴 합니다. 잘 듣고 계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왜냐면 좀 제가 제대로 좀 이야기를 드리는지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없는지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좀 좀 적극적으로 중간중간 모르는 게 있거나 감탄사가 있으면 언제든지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거를 넘어갈게요. 자, 카페 상위 노출이라고 해서, 자, 지금 보시면 신사동 물광주사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당연히 병원 키워드고 당연히 엄청 위험한 키워드입니다. 일반인들은 그 본인 블로그에 이 키워드 한번 잘못 썼다가 여기 몇 가지 써서는 안 되는 그 단어나 있어서는 안 되는 이미지가 이 안에 있다면 바로 블로그가 날아감과 동시에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가 들어와서 해당 병원에 뭐 영업정지라든지 벌금을 물게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난이도가 있는 물광주사라는 키워드예요. 그 중에서도 뭐 신사동이 어떤 동네인지는 제가 차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냥 뭐 강남에 하나 어디 있는 구석탱이에 있는 동네인데 여기에 경쟁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뭐 차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 키워드를 잡으려면 그 흔히 저희가 말하는 그 최적화 블로그라고 하죠. 이 2020년 이전에 가입된 블로그에 뭐 글도 한 600 몇 개씩 있고 하루 방문자가 뭐 몇천 명씩 오는, 자, 그런 블로그가 있어야 이런 그 병원 최상위권 병원 키워드를, 자, 보면 2015년 10월 이전에 가입된 블로그고, 자, 최적화가 이미 됐고, 그리고 글이 이미 600 몇 개씩 있고, 거기에 있는 양질의 콘텐츠가 있는 이런 강력한 블로그가 있어야 잡을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이 물광주사라는 키워드입니다. 근데 이거 여기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한 글이 하나 있죠. 이게 제가 쓴 글이에요. 자, 우리가 상위 노출을 해야 효과를 얻는데, 근데 이 블로그가 우린 없어. 이 1000만 원짜리 블로그가 우린 없어. 그리고 1000만 원짜리 블로그가 있다 쳐도 이거를 쓸 수 있는 그 실력이 없어. 근데 이 키워드는 잡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블로그가 없다면 카페로 글을 써서 상위 노출을 해서 여기에다가 광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다들 잘 또 듣고 계신가요? 자, 이해하셨나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카페 상위 노출을 왜 하냐? 자, 최적화 블로그가 일단 없고, 최적화 블로그가 있어도 글을 쓸 줄 모르면 저 키워드를 잡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글을 써서 잡았다고 해도 신고를 당하거나 잘못된 내용이 들어가면 블로그가 망가지고 저 병원이 제재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담감을 없애기 위해서 카페로 글을 써서 네이버 상단에, 자, 신사동 물광주사라고 검색을 했을 때 이 상단에 띄우는 이 작업을 저희가 카페에 글을 써서 합니다. 네, 이해하시나요? 자, 안 되시는 분, 혹시 이게 좀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이거를 왜 카페로 여기다 글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카페는 쳐들어가서 그냥 거기다 그냥 단발성으로 홍보를 하는 거지 뭐 노출하냐 이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2번을 한번 눌러주세요. 자, 다들 이해된 걸로 알고, 자, 모르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글을 쓰면은 이 네이버 글을 쓰는 이유가, 자, 카페 노출도 블로그 관리의 일부인가요? 예. 블로그 관리,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자, 처음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저희가 크몽에서 업무를 하나 받았어요. 예를 들어 병원이야. 자, 제가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이 병원에 글을 하나 받았어요. 여기가 이제 SR 피부과라는 곳인데, SR 피부과가 이제 저희한테 홍보를 해달라고 이제 20만 원의 의뢰를 줬어요. 근데 이 SR 피부과에서 준 블로그로 광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신사동이나 압구정동 같은 곳의 피부과는 경쟁이 너무나 강해서 일반적인 최저가 블로그, 1000만 원짜리 블로그가 아닌 우리한테 그냥 주는 일반적인 60만 원짜리 블로그로는 이걸 상위 노출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 어느 누구가 도. 왜냐하면은 이 잘난 사람들이 이런 뭐 B&B 위원,
뭐 그리고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다 여기를 1위부터 10위까지 다 도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업체에서 준 블로그로 이 글을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글을 쓰면 저기 밑에 한 200등쯤 한 이쯤 뜰 거예요. 근데 그러면 광고 효과가 없죠. 그럼 이 상위를 잡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잡느냐? 이 카페로는 이 글을 써서 여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크몽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러면은 상위 노출 해주냐?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몇몇 키워드는 상위 노출을 할 수가 없다. 대신에 카페로는 어려운 키워드는 블로그로 못하면 카페로 이렇게 잡아드린다. 그러면 상대 원장님이 어쨌든 자기들은 블로그로 쓰든 카페로 쓰든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게 블로그인지 카페인지 알게 뭐예요. 일단 보이면은 엑소점의 효과라고 해서 이게 나와 있죠. 자, 좀 더 잘 보이는 거 이걸 보여드릴게요. 신사동 망분의 주사. 자, 어제 쓴 건데 자, 좀 보시면 이제 블로그들이 있어요. 이게 제가 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카페 탭에서 보면 1위 카페 탭에서 이렇게 1위를 잡으면 전체에서 봐도 이쯤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그냥 일반 블로그로 잡으려면 이 정도 수준의 높은 지수가 있는 블로그가 있어야 이게 잡히죠. 근데 우리한테는 이런 블로그가 없죠. 그리고 저 블로그가 있다고 해도 이 글을 쓰는 로직을 알고 있지 않거나 잘못된 글을 여기다 적는다면 블로그만 잠길 뿐더러 그 병원이 제재를 먹습니다. 병원에 뭐 벌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페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는 방법을 약간 우회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크몽에서 업체가 하나 컨택이 왔어요. 키워드를 주죠. 그럼 이거 광고해 줄 수 있냐 물어봐요. 근데 그 블로그로는 이 글을 1등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잡을 수 있는 거는 그 블로그로 잡아드리고 그 블로그로 못 잡는 거는 카페에다 이렇게 글을 써서 상위 노출을 시켜서 이쯤 뭐 1등까지는 어렵더라도 뭐 한 5등, 7등 이 정도는 우리가 잡아드릴 수 있다. 뭐 운 좋으면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것처럼 이렇게 3등 이렇게도 잡히고 1등까지 잡히는 경우도 가끔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크몽에서 좀 더 결제를 받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지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해하셨나요? 업체에서 주는 블로그로 우리가 글을 써도 효과를 낼 수가 없을 땐 카페로 서비스 개념으로 하나 더 잡아드릴 수도 있다. 아니면 아예 대놓고 이것만 해서 광고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다. 블로그는 그냥 효과가 있든지 말든지 그냥 글만 대충 써주고 실질적인 효과는 이렇게 카페로 상위 노출을 해서 그 업체에 어떤 광고 효과를 보여줄 수가 있다. 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여기 이해하셨나요? 자, 이해 안 되신 분. 자, 이해 안 되시면 다시 한번 2번만 눌러주세요. 아니죠. 그렇죠. 카페 운영은 제가 운영을 해도 되는데, 근데 저처럼 이렇게 남의 카페에 쳐들어가서 이런 빈 카페, 저희는 이제 이런 건 빈 깡통 카페라고 그러거든요. 주인장이 이제 손을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노출이 되는 카페에 쳐들어가서 여기다 제가 글을 써도 이 글은 이 주인장이 안 보거든요. 근데 노출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는 거죠. 물론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으면 좋지만 카페를 하나 혼자 운영하기가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잘만 운영이 되면 뭐 정말 큰 돈은 벌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그 카페 운영 노하우가 없으신 분들은 카페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카페를 운영할 필요가 없이 그냥 남의 잘 되고 있는 남의 카페에 쳐들어가서 거기다 이렇게 카페에 글을 써도 똑같이 네이버에 노출을 해주거든요. 몇몇 조건만 맞으면. 그래서 이렇게 홍보 효과를 얻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거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어서 벌써 11시 20분인데, 자,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자, 그러면은, 자, 다시, 그럼 이제 로직에 대한 내용을,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로직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당연히 로그인을 하겠죠. 잠시만요. 왜 로그인이 안 되지? 지금 줌 중이라, 로그인을 제가 아까 보호막을 막아놨네요. 자, 이걸 다시 로그인 안 하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블로그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이버는 2015년 10월에 블로그 최적화를 막았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가입되는 블로그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이전에 최적화된 블로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 자, 그 뒤에 2018년 7월에 카페 아이디 최적화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아이디 중에
2018년 7월 이전에 가입된 아이디로 글을 쓰면은 카페에서 노출이 됩니다. 물론 뭐 망가지거나 휴먼이 걸렸다면은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그동안 뭐 이메일이나 뭐 어떤 뭐 간단한 뭐 지식인이나 뭐 블로그나 이렇게 활동을 하던 아이디 중에 2018년 7월, 자, 요거는 뭐 메모해 두셔도 좋아요. 이제 정확한 거니까. 2015년 10월이 블로그가 최적화 맡긴 거고, 2018년 7월, 이때 이제 다이아로직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이와 동시에 카페 아이디 최적화를 박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18년 7월에 가입된 아이디는, 2018년 8월부터 가입된 아이디는 카페에다 뭔 글을 써도 네이버에, 네, 제 글처럼 이렇게 노출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2018년 7월 이후에 가입된 아이디는 아무리 글을 써도 여기에 나오지 않는다. 뭐 간혹 약한 키워드는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좀 센 키워드들은 순위가 좀 잡혀야 되는 키워드들은 여기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건이 있죠. 그래서 2018년 7월 이전에 가입된 네이버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요. 이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 글을 써서 상위 노출을 할 수가 있고 이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이게 가능한 아이디를 어디서 뭐 제주껏 구하신다든지 아니면 구매를 하신다든지 뭐 이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네이버 아이디는 하나씩 있으시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본인 메인으로 사용하시는 아이디는 다 2018년 7월 이전에 가입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홍보 활동을 하시면 된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아무 카페에다 쓰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2013년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돼요. 제가 2014년부터 제가 광고 일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2013년 언젠가인가 아니면 2012년 언젠가부터 이게 맡겼거든요. 지금 이 카페에 보시면 자 생성 연도가 2010년 3월 4일이죠. 그러니까 2013년 좀 너프하기 잡을게요. 2012년 이전에 생성된 카페만 글을 썼을 때 글이 노출이 되고 그 이후에 생성된 카페는 아무리 글을 써도 글이 노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카페 노출 조건. 아이디는 2018년 7월 이전 가입 아이디여야 되고 카페는 생성일자가 2012년 이전에 생성된 카페여야 예. 자, 그러니까 2018년 이전에 가입된 아이디를 갖고 있어야 되고 2012년 이전에 생성된 카페에 들어가서 글을 써야 네이버에 노출이 됩니다. 자, 요거 두 개만 이게 사실상 오늘 그 교육의 핵심이에요. 이 두 개만 알고 가셔도 여러분 다 알고 가시는 거예요. 2012년 이전에 생성된 카페를 찾아서 그런 카페들은 보통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광고를 올리고 있어요. 그럼 이 카페에 쳐들어가서 자, 이렇게 쳐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자, 되는 이 게시판 있죠? 여기다 글을 씁니다. 아까 제가 알려드린 이런 로직으로요. 그 보통 블로그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방법대로. 그러면은 이게 글이 노출이 돼요. 네이버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상위가 아주 쉽게 잡히죠. 근데 이거를 블로그로 잡으려면 굉장한 노력과 많은 비용이 드는데 카페로 하면 이렇게 거의 공짜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렇게 쉽게 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너무 어렵나요? 다들 반응이 조금 싼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굉장히 블로그만 가지고 잡을 수 없는 키워드를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알아두시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블로그로 잡는데 위험한 키워드들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물광주사나 이런 건 블로그로 잘못 잡으면 블로그 그냥 한 번에 나갑니다. 근데 카페 아이디는 블로그보다 내성이 세서 이런 물광주사 같은 거 써도 잘 안 망가져요. 그래서 이런 좀 내 블로그로 쓰기가 애매하거나 좀 어렵거나 이런 키워드는 카페로 잡는 게 속 편하고 망가지지도 않고 그냥 쿡쿡 써도 됩니다. 예. 남의 카페에 글 써도 되나요? 그렇죠. 이런 남의 카페에 써도 되는 이런 카페를 찾아서 여기다 쓰면 됩니다. 근데 이런 카페들은 벌써 저 같은 광고쟁이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뭐 물광주사, 뭐 투자 사기 변호사, 뭐 이혼 변호사, 뭐 무슨 뭐 지방분해 주사, 파주 이혼 변호사, 뭐 김포 이혼 변호사, 뭐 동탄 운전 연수. 자, 보이시죠? 남들이 와서 광고쟁이들이 와서 벌써 광고를 있는 대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한의원, 뭐 여성의원, 뭐 메리츠와지 치아보험, KB 어린이보험, 뭐 청약통장, 뭐 삼성화재, 뭐 자, 다 광고글 보이시죠? 이렇게 글을 써도 됩니다. 예, 왜냐면 이 주인장은 이 카페가 자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벌써 손을 놨거든요. 언젠가 보면 이걸 지우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동안
이렇게 저희는 광고 효과는 효과대로 다 기댈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내가 이 카페를 갖고 있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그 카페 관리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여기 보면 다 무시무시한 키워드들 다 있어요. 뭐 강간죄. 자, 여러분 블로그에다 강간죄라는 거 한번 써보세요. 바로 날라갈걸요. 보통 이 어떤 블로그의 로직이나 이런 어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런 지침을 모르시는 분들이 썼을 때는 강간이라는 말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다 뭐 아청법, 뭐 운전자 보험, 메리츠화재, 뭐 라이나 치아보험. 자, 보이시죠? 딱 봐도 지저분한 키워드도 굉장히 많잖아. 이 사람들이 이거 여기다 왜 썼을까요? 상위 노출하려고 다 쓴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이. 예. 근데 저도 아니나 다를까 여기 와서 압구정가 아니죠. 자, 신사동 물광주사. 예, 제가 쓴 글이죠. 아까. 자, 벌써 조회수가 11가 됐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조회수가 60에서 70일 때 하나의 결제가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조회수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런 글을 여기다 한 70개만 써도 오늘 제가 2시간 전에 쓴 건데 벌써 조회수가 11이죠. 물론 뭐 지금 하나는 제가 누른 거니까 뭐 하나는 제가 누른 거라도 쳐도 이 조회수가 한 70개 정도 되면 벌써 이거 하나 결제 났어요. 이거 20만 원짜리예요. 그럼 병원에서는 저한테 10,000원 주고 이거 글 하나 쓰라고 했는데 20만 원 뭐 결제 받으면 뭐 굉장히 남는 거죠. 뭐 효과가. 근데 만약에 이런 블로그 리즈런으로 하나 써라. 그럼 이거 한 30만 원 받거든요. 자, 이렇게 30만 원 주고 하는 것보다 저 같은 사람들한테 이거 써서 30개 쓰는 게 병원은 훨씬 이득이겠죠. 네. 이래서 이제 카페 마케팅을 이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페 로직은 아까 말씀드린 이 2018년 이전 아이디가 하나가 있어야 되고 2012년 이전에 생성된 카페를 이런 카페를 찾아서 여기다가 글을 쓰면 된다. 네, 이게 오늘 교육의 핵심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자, 그럼 이제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뭐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뭐 궁금한 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블로그보다 훨씬 쉽고 훨씬 안정적입니다. 블로그는 뭐 하나만 조금만 잘못 써도 그냥 바로 노출 제외되고 블로그 그냥 바로 잠깁니다. 근데 카페는 생각보다 이런 지저분한 키워드를 써도 잘 잠기지도 않고 생각보다 좀 굉장히 좀 느슨합니다. 좀 잘 봐줘요. 날라가도 아이디가 비싼 아이디가 아니니까 그냥 새로 다시 딴 데다 또 글을 쓰면 되고. 네, 그래서 카페 아이디가 조금 카페로 상위 노출하는 게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최적화 아이디 찾는 건 본인 거로 테스트하는 거죠. 네, 맞죠. 예. 지금 최적화 아이디 찾는 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카페 있죠. 자, 신사동 물광주사 검색하신 다음에 지금 히든테크 숨어있는 재테크 이야기라고 있죠. 이 카페에 가입하셔서 여기 보장성 보험 여기다가 한번 글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내 글이 1시간 뒤에 노출이 된다. 그러면은 최적화가 된 거고요. 최적화가 안 된다. 노출이 안 된다. 그럼 내 아이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다른 아이디로 다시 글을 써보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리고 2018년 7월 이전에 가입하는 그 아이디로 카페에 가입해서 글 쓰면 자기 블로그나 이런데 네. 블로그와 카페는 완전 다른 영역이에요. 블로그, 카페, 지식인, 스토어 이거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얘가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얘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요. 물론 뭐 이게 진짜 문제가 생겨서 아이디가 잠기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글을 해서 이게 저품질이 걸린다고 해도 카페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카페가 저품질이 된다고 해도 블로그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식인을 내가 막 이상한 글을 쓰다가 지식인이 날아가도 카페랑 블로그는 안전하고요. 그래서 전혀 다른 곳이니까 블로그가 망가졌다고 해서 아이디를 버릴 게 아니라 이 카페로 활용을 하셔도 충분히 된다. 네. 자, 그리고 그런 카페는 잘 모르는데 자, 그런 카페 잘 모르시면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신사동 물광주사 검색하셔서 이 히든테크 여기 가입하셔서 여기다 글 한번 써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가지고 있는 카페 회원수가 적어도 회원수랑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회원수가 많고 이 카페에 글이 높고 지수가 높으면 이 힘의 차이는 있지만 어지간한 거는 잡힙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이 카페 보시면 가입자 수가 뭐 2,000명밖에 안 되고 단계도 지금 거의 제일 밑에 단계예요. 근데 상위 노출이 잘 되죠. 그래서 이 카페 지수의 힘은 좀 어느 정도 상관은 있지만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홍보글을 올릴 때는 카페를 고르는 거나 개설일자 이 두 가지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 이 두 가지는 무조건이고요. 2012년과 2018년 이 두 가지는 무조건이고요. 그 외에는 뭐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이 카페 주인장이 이거를 뭐 관리를 하냐 안 하냐 이제 그런 것만 보시면 되는데 딱 보시면 사이즈가 나옵니다. 좀 여기 보시면 뭐 보이스피싱, 뭐 투자 사기, 업무 방해죄, 뭐 대구 형사 변호사, 부천 성범죄 전문 변호사 딱 봐도 지저분한 키워드들이 많죠. 이런 카페는 우리가 가서 글을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쳐들어가서 여기 글을 써서 상위 노출하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블로그보다 훨씬 노출 잘 됩니다.
자, 제가 2011년도에 만들어 놓긴 한 카페가 있는데 그냥 거기다 써도 되죠. 네, 한번 써보시고 썼는데 노출이 된다. 그럼 정옥준님은 대박 나신 겁니다. 왜냐면 그거 그냥 팔아도 60만 원이거든요. 근데 저 같으면 안 팔고 그냥 거기다 이렇게 광고 용도로 저 같으면은 쓸 것 같아요. 잘만 키우면 그거 뭐 1, 2억도 뭐 레몬테라스 최근에 뭐 100억에 팔렸다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까지 힘들어도 뭐 최소한 잘만 키우면 2, 300은 뭐 아무렇지 않게 뭐 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맘카페 최미용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카페가 생각보다 회원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카페들이 자, 이거를 알고 이제 카페들이 주인장들이 이제 돈 냄새를 맡아서 나한테 돈을 주지 않는 글들을 많이 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맘카페 이런 대형 카페들 이런 막 100만 명 가입돼 있고 막 광고가 넘쳐나는 이런 카페에다 글을 쓰면 제 글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카페보다는 아까 제가 올렸던 저런 그 그냥 이런 주인이 없는 그냥 빈 깡통 카페 있죠. 저런 데다 글 쓰시는 게 훨씬 노출도 잘 되고 제지도 안 되고 마음이 편합니다. 맘카페는 웬만하면 가서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갔다가 욕먹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블로그와 카페를 무조건 두 개 같이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두 개 할 수 있으면 블로그, 카페, 지식인 모두 다 스마트 스토어까지 모두 할 수 있는 아이디 하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되죠. 근데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제일 수요가 많은 블로그만 하시는데 블로그 플러스 카페 두 개 정도는 같이 하셔도 충분히 나중에 크몽에서 활동하시기에 좀 더 좋은 무기가 하나 더 생긴다는 거죠. 근데 카페가 블로그보다 키우기가 상위 노출하기가 훨씬 쉬워요. 지금 제 글만 봐도 이런 물광 조사 같은 걸 블로그로 잡으려면요. 이거 한 30만 원 줘야 됩니다. 진짜로. 예. 근데 지금 제가 쓴 거 보면 참 글 잘 썼죠. 참 정성스럽게 썼죠. 자, 저는 한 250자 정도 쓰는데 심지어 여기 쓰다 말았어요. 심지어. 자, 쓰고 이렇게 해서 연락 드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끝. 자, 참 정성스럽게 썼는데 이게 상위 노출이 이렇게 잘 돼요. 자, 그리고 카페에서 글 쓸 때 3초 동영상 넣어주는 게 노출이 더 잘 되나요? 네, 그렇긴 한데 저는 귀찮아서 안 넣었습니다. 근데 넣어야 되는 좀 센 키워드면 넣었겠죠. 근데 그렇긴 한데 어지간한 거는 귀찮게 안 넣어도 노출은 된다. 근데 좀 확실하게 하시고 싶으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UGC 그것처럼 3초 동영상 넣어주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긴 하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저는 귀찮아서 안 넣는다. 네. 자, 그리고 2007년도에 만든 카페가 있는데 회원 수가 3명밖에 없어도 글을 올려도 된다는 말씀인가? 네, 근데 요거는 너무 또 가입이 되고 오래돼서 활동이 안 되면 또 휴먼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휴먼이 걸렸을 때는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만약에 썼는데 노출이 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거기다가 광고글을 계속 덕지덕지 쓰시면 되죠. 취미? 잠시만요. 취미 아까 뭐에서 왔다? 최미용이 아니라 취미용. 그렇죠. 예. 회원 제재가 많죠. 그렇죠. 이 카페라는 곳이요. 이게 취미고 뭐 동호회고 이런 걸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 또 아까랑 말이 또 달라져서 죄송한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네이버 카페라는 곳은 그 사람들의 자랑지 그 뭐라 그러죠? 그 어쨌든 이게 진짜 안 좋은 건 여기서 다 생성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뭐 무슨 헛소문도 많이 생기고 여기서 뭐 몰아가기도 많이 생기고 뭐 무슨 그냥 하나의 커뮤니티죠. 카페는 그냥 사람들의 그 어떤 뭐랄까 아무튼 별로 그렇게 저는 카페라는 건 뭐 카페로 돈을 벌고 있긴 하지만 이 카페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저는 별로 그렇게 말이 취미지 그냥 여기서 몰려다니면서 자기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들 그 갑질하고 그러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맘카페에서 활동을 그렇게 막 진하게 하시는 분들 보면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죠. 예. 자, 그리고 맘카페에 링크 광고글 올리면 무조건 강퇴. 맞아요. 요즘에 좀 이름 있는 맘카페들은 그 링크나 광고글 올리면 강퇴당하고 그 심지어 거기다 테러까지 당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좀 안 하는 게 좋고 카페는 저품질 맞아요. 카페도 저품질이 생깁니다. 아까 이것처럼 이런 지저분한 글들 덕지덕지 쓰면 이것도 역시 그 어느 정도 버티다가 내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것도 이 카페도 저품질이 되고 이 카페에 써도 글이 노출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노출되기 저품질이 되기 전에 저희는 여기다 광고를 있는 대로 태워서 광고 효과를 보고 빠지는 거죠. 그럼 또 딴 카페 찾아서 딴 카페에다 또 올리고 이런 카페들이 우리나라에 뭐 수십만 개가 있기 때문에 뭐 계속 발굴해내면 발굴해낼수록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건 저품질은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태울 수 있는 만큼 광고는 계속 태워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13년 카페는 별 효과 없을까요? 아니요. 2013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13년 언제 초반일 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은 확실히 아니고
2013년이나 12년 이전 가입이라서 웬만하면 한 2012년 정도쯤 찾으시면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올린 글 복사해서 카페에 그대로,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블로그든 지식인이든 어디든 네이버에서 네이버로는 공유가 되기 때문에, 물론 뭐 그대로 복붙해도 되기는 되는데, 웬만하면 조금씩은 수정해 주는 게 좋죠. 웬만하면. 자, 예를 들어, 자, 신사동 물광주사다.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건조하고 거친 피부에 윤기와 생기를 되찾아줄 신사동 물광주사 SL 클리닉에서 인사드립니다. 참, 여기 오타도 있네요. 예. 자, 생기를 되찾아줄에서 생기를 도와드리는 뭐 신사동 물광주사를 안내하는 SR입니다. 뭐 이 정도만 해도 이제 중복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에 한 두 글자 정도만 바꿔줘라. 그 정도만 해도 중복은 피하실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이 아이디를 2018년 7월 이전에 가입된 아이디를 일단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저처럼 이런 남들이 광고용으로 활동을 하는 이런 깡통 카페를 찾아서, 2012년 이전에 생성된 깡통 카페를 찾아서, 이거 굳이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 한번 들어가면 남들이 벌써 여기다 광고글을 있는 대로 태우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다 쓰시면 돼요. 예, 이런 거 하나 찾았다면. 자, 여기 와서 글을 씁니다. 그래서 노출이 된다. 그럼 그거는 최적화가 된 카페에 최적화된 글로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담당하고 있는 광고 업체나 어떤 수주를 받는 곳에 내가 이걸로 상위 노출도 같이 해드릴 테니까 돈을 더 주세요라고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블로그만 가지고 상위 노출을 하기가 힘들고, 블로그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약간 지저분한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거는 이렇게 카페로 해서 노출을 해서 광고 효과를 얻는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여기까지는 모두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말로 설명해서 뭐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여기에도 뭐 수많은 로직이나 뭐 이런 어떤 좀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죠. 근데 뭐 이걸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다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중요한 건 2018년 7월 아이디, 그리고 2012년 이전에 생성된 카페,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조건은 충족되고, 그 다음에 로직은 여러분이 블로그에 쓰는 것보다 좀 더 쉽다. 예. 그럼 크몽에서 카페 상위 노출 문의 왔을 때 상로 가능하다 얘기하기가 굉장히 쉽죠. 카페는 정말 블로그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냐면 블로그는 이런 비싼 뭐 예를 들어 여기다 보장성 보험 같은 거 예를 들어 뭐 블로그로 상위 노출해봐요. 절대 못 잡을걸요. 근데 카페로는 이렇게 쉽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다 이렇게 글을 있는 대로 하고, 뭐 경주 한의원, 뭐 범어역 한의원, 뭐 투자 사기 변호사, 이런 거는 여러분 블로그로 절대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카페로 잡아서 돈을 받고 어떤 광고 효과도 보이고 저희는 돈을 받아서 수익을 얻는 거겠죠. 자, 그럼 그다음 자, 한 분 또 오셨네요. 자, 늦게 오신 분들은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텐데, 지금 박 팀장님이 이 영상 녹화해 주시고 계시니까 다음에 박 팀장이 카페에서 올라오는 영상 보시면 다시 이해되실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 중요한 내용은 카페로 상위 노출은 생각보다 쉽고 생각보다 까다롭지도 않고 그리고 생각보다 안전하다. 그래서 블로그만 가지고 하기 힘든 광고는 카페 상위 노출을 통해서 해라. 아이디도 싸고 잘 안 망가진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제가 그 최근에 저도 박 팀장님 그 회원님들 중에 이제 저도 몇 가지 좀 문의를 받아서 제가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이 글 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나는 이거 글 하나 쓰는데 막 1시간씩 걸린다. 나 힘들어서 글을 못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몇 가지 좀 팁 좀 드리고, 그리고 다시, 예. 그런가요? 맞죠? 예. 자, 크몽에서 돈을 버는 게 물론 뭐 여러분 뭐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만, 사실 그 지금 밖에서 이 코로나에 그 이 더운 날씨에 막 비 맞고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저도 막 보면은 제 친구, 저도 원래 그 하는 일이 저도 화학과 출신이라서 친구들 막 나가서 막 약품 만지고 막 무서운데 막 들어가서 막 뭐 채취하고 이런 거 보면 저도 정말 눈물이 납니다. 그래도 뭐 저도 일이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이고, 뭐 요즘 같은 세상에 그래도 돈이 나올 구석이 있다는 거에 감사하면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업무 자체가 뭐 노동 강도가 사실 그렇게 약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남들도 하루에 한 10시간씩 다 일하지 않냐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10시간씩 일을 못 합니다. 왜냐면은 이 글 하나 쓰는 게요, 이게 정말 힘듭니다. 이게 창작의 고통이라는 게, 뭐 저도 뭐 처음에 그 광고 회사를 다닐 때 이 글 하나, 그 대표 형이 와서 야, 글 이거 아마 이거 써봐라 그러면은, 이게 그냥 글 쓰는 건 쉬워요. 근데 이게 글 썼는데 이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으면 이 글이 누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니까 더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 글 안에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쓰는 것보다 그냥 깔끔하게 이미지에다가 할 말을 다 써서 지금 이게 그 저랑 원장님이 같이 만든 그 내용인데 이 힘든 말들이나 그 중요한 설명들은 여기에 구구절절 다 글로 쓰기 힘드니까 그냥 이미지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쓰고 글은 이렇게 성의 없이 대충 써도 어쨌든 상위 노출은 되니까. 근데 내용은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내용은 다 이미지로 만들고 그리고 글은 대충 쓰고 어차피 상위 노출되니까 이렇게 쓰는 전략으로 써서 뭐 포스팅 하나에 뭐 길어야 한 5분 뭐 짧으면 뭐 1, 20초 이런 식으로 저는 쓰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크몽하시면서 어렵다고 하시는 게 이 이미지는 둘째치고 이 글 쓰는 게 너무 힘들다. 이것도 뭐 비웃으시면서 사실 뭐 몇몇 분들은 나는 뭐 한 20분밖에 안 걸리는데 하시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글 진짜 잘 쓰시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글 쓰기 어렵다는 게 왜 힘든 건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글 정말 잘 쓰시는 분들도 물론 박 팀장님 지금 파트너십 분들 중에 많은데 자 이미지 만드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이게 자 이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가 이제 이미지에 대한 내용인데 그죠? 이미지의 포스팅마다 글 내용 바꾸는데도 시간이 들지 않나요? 아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일단 이 이미지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분께 의뢰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한번 한 3시간이면 뚝딱 만들어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별로 하면 뭐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 중복도 안 걸리고 이미지 만들었으니까 이 안에 설명은 다 있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스케줄만 맞춰놔서 포스팅마다 하나씩 들어가서 그냥 올리면 되고 자, 이렇게 하면 포스팅하는데 2분, 3분 걸려요. 예. 자, 포스팅의 주제가 달라지면 디자인도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네, 그건 맞아요. 포스팅의 주제가 달라지면 지금 이거랑 이거랑 다르죠. 자, 이거는 물광 주사고 이거는 지방분해 주사예요. 그럼 당연히 달라져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한 10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디자인 비용은 업체에서 달라 그러면 줍니다. 뭐 10개까지 힘들어도 한 3개 달라 그러면은 한 30만 원이면 업체에서 그 덕지덕지 이상한 이미지로 하는 것보다 이미지는 자 여러분이 직접 만드셔도 돼요. 이 포토스케이프로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솔직히 이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렇게 못 만듭니다. 이 정도 퀄리티로는. 그리고 저희가 만들면 3시간 안에 이거 절대 못 만들어요. 그래서 업체한테 얘기를 하죠. 자 이미지 만들기에 돈 좀 주세요. 그래서 돈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로 디자이너분한테 이렇게 의뢰를 합니다. 뭐 제가 아는 뭐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고 싼 업체들도 있고 아니면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그 박 팀장님 파트너십 분 중에 이미지 잘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께 싸게 의뢰를 해도 되고 같이 서로 좀 도와도 되고. 예.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한 세트의 이미지를 이렇게 만듭니다. 자, 이게 지방분해 주사고 자, 이게 물광 주사입니다. 자, 지금 이게 2개가 있죠. 사실 여기 말고 리프팅도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안 보여드리고 자, 이렇게 이미지를 한 세트를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방법으로 자 이걸로 이렇게 캡처를 해서 자 이거 캡처하는 건 아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쭉 캡처를 해서 자 캡처했다 치고 자 그럼 바탕화면에 지금 캡처한 새 이미지가 이렇게 있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포스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미리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캡처를 하는 게 아니고 저처럼 미리 이만큼을 캡처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날 포스팅할 키워드를 여기다 적습니다. 뭐 그죠?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뭐 하나씩 만들면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폴더가 있죠. 그럼 이건 월요일. 자 그럼 이거는 화요일. 자 이거는 수요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스케줄을 쭉 정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월화수목금 해서 예약을 걸으면 하루만 한 30분 만에 5개 포스팅이 끝. 자 이런 식으로 포스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알려드릴 거는 제가 박 팀장님 카페 동영상으로 안내하는 방법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쉽게 하는지를 알려드려 놨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 잘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잘 못 보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려고 오늘 그 내용을 준비를 했거든요. 자
이미지 안에 내용은 매일 다 똑같나요? 아, 그건 아니죠. 이게 포토샵이 그거는 이제 좀 심화 과정인데 일단은 뭐 요거는 조금씩만 바꿔주시면 되고 내용은 똑같아도 이렇게 캡처를 하거나 포토샵을 통해서 조금씩 이걸 가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거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이 끝에 테두리 색 보이죠? 이 색깔이랑 자, 이 색깔이랑 비교해 보세요. 자, 이 색깔이랑 자, 이 색깔이랑 이건 지금 테두리가 빨간색이고 이건 테두리가 어두운 핑크색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그 색깔을 바꿔서 그 중복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심화 과정이니까 지금 말고 다음에 제가 오프라인에서 한번 알려드리고 그렇죠. 레이어의 틀을 잡아놓고 그렇죠. 조금씩 바꾸면 되죠. 예, 요거는 제가 나중에 그 오프라인 오시는 분들께 그 포토샵 설치 방법이랑 그리고 포토샵을 어떻게 한 시간 만에 어느 정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미리 캔버스 뭐 그런 거 쓰지 말고 좀 쉽게 가공하고 쉽게 편집하고 쉽게 캡처해서 이렇게 한 이 정도 한 지금 이게 보시면 한 46장이죠. 자, 이 46장 만드는데 한 30초면 만들 수 있는 예. 여러분들 이 이미지를 하나하나 지금 여러분이 다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40장 만드는데 못해도 뭐 노트북 쓰시는 분들은 못해도 이 정도 만드는 한 30분 걸릴걸요. 못해도. 진짜 오래 걸리면 그 이상도 걸릴 거고요. 근데 이 정도 만드는데 한 30초면 40장 만든다. 그러면은 굉장히 작업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그거 플러스 미리 스케줄을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해놓고 그날마다 포스팅을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렇게 저처럼 한 200자 정도 이렇게 성의 없이 쓴다. 하지만 내용은 여기 있으니까. 이러면은 포스팅이 시간이 굉장히 좀 줄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원래 예전에는 그 어떤 그 이런 무료 사이트 같은 데 가서 예를 들어 픽사비 같은 데 가서 이런 데 가서 이런 무료 이미지 가가지고 이거 이렇게 캡처해 와서 여기다가 자 예전에 이렇게 하고 올려도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하도 유튜브에서 이 실력도 없는 인간들이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걸 쫓아 하시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하나하나 이 픽셀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픽셀 하나하나를 네이버가 다 잡아내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픽셀을 네이버가 이제 다 잡아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일단 이 무료 사이트라는 곳을 일단 가면 안 되고요. 무료 사이트에서 잡아서 뭔가를 한다는 건 이제는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이런 거 대충 다운받아다가 그냥 여기다가 그냥 글자 하나 이렇게 쓰고 저장해서 그냥 올리고 설명해 주면 됐는데 이제는 이러면 중복이 다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직접 제작을 해서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직접 제작을 해서 글도 쓰고 색깔도 바꾸고 캡처도 하고 이렇게 해야 중복에 걸리지 않게끔 이제는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디자인을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은 직접 포토샵으로 만드셔서 여러 개 세트를 만드시면 되고 그거를 못 하시는 분들은 뭐 아는 디자이너 분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뭐 최소한 PPT라도 뭐 PPT 가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뭐 이거를 이렇게 캡처를 해서라도 이렇게라도 해서 사용을 하셔야지 그냥 저런 무료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있는 사진에다가 글씨만 몇 자 띡 써서 올리면은 중복에 굉장히 위험하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제 잡히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데요.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한 세트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하나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다시 쓰면은 당연히 중복에 걸리죠. 그래서 쓴 거는 지우고요. 쓴 건 지운 다음에 이걸 다시 재캡처를 합니다. 여기서 다시 캡처를 한 번씩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미리 쭉 캡처를 많이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만큼의 그 파일이 나오겠죠.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 번만 하느냐?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오늘의 핵심인데, 자, 우클릭을 합니다. 자, 윈도우 10을 쓰시는 그 윈도우가 아니라 그 맥북 쓰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자, 윈도우 10 이상을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미지를 이만큼 캡처를 했다고 칠게요.
자, 이렇게 캡처하는데 한 30초 걸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쭉 캡처를 하는 거 여러분 다들 뭐 버팀장이 교육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 이렇게 캡처를 했다. 그래서 이만큼을 만들어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이제 2배로 뻥튀기 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만큼 캡처를 한 이미지를 전체를 드래그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마우스를 놓고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속성에 들어갑니다. 속성에서 자세히라는 게 있어요. 자세히에서 속성 및 개인정보 제거라는 메뉴가 아래 있습니다. 자, 이걸 누르고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르면 복사본이 하나 생기면서 2개가 생깁니다. 근데 이거는 속성값이 지워진 거라서 그냥 쓰셔도 일반적으로는 중복에 그렇게 크게 걸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름을 한번 이렇게 바꿔주고요. 바꿔준 거를 포토스케이프의 일괄 편집에 들어가서 여기서 속성값을 조금 바꾸고 뭐 여기서 뭐 역광 보정이라든지 뭐 밝게라든지 예, 그리고 뭐 크기를 뭐 한 700이라든지 예, 이 정도로 해서 전체 변환을 한 번만 해도 2배의 이미지가 한 번에 생깁니다. 자, 그럼 76개가 됐죠. 자, 이렇게 해놓으시면 한 달치 스케줄 이미지를 벌써 한 번에 다 만들었죠. 지금 몇 초 안 되는 시간에요. 예. 이렇게만 쓰셔도 포스팅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빨라지실 거예요. 지금 이거 너무 빨라서 잘 모르겠다, 안 보이신다 하신 분들은 박 팀장이 카페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이렇게 아무튼 한 달치 스케줄을 이렇게 예를 들어 한 달에 포스팅 20개 해줘야 된다. 그럼 20개의 그 폴더를 만들어 놓죠. 그럼 이 폴더 안에다가 그거에 맞는 이미지를 이렇게 하나씩 다 입력을 하고요. 예.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그날 포스팅할 때마다 하나씩 들어가서 네이버 로그인하고 이미지 찾고 글 쓰고 맞았나 틀렸나 검수하고 맞춤법 맞추고 이렇게 하면 1시간씩 걸리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미리 뭐 원고도 미리 준비하면 좋아요. 저처럼 예를 들어 이게 원고다. 예. 그럼 여기다가 그 만들어 놓은 원고도 사실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만들어 놓은 원고를 가서 놓고 그날마다 하나씩 포스팅을 하면은 하나 하는데 한 2분 3분이면 포스팅을 하나 할 수 있다. 1시간씩 앉아서 힘들게 글 쓰고 그러실 필요 없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하신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 이 이미지는 질문이 없으신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기보다는 굉장히 편리한 방법인데 이만큼을 드래그하고 우클릭을 해서 속성을 누르고 자세히 해서 속성 및 정보 제거를 눌러서 확인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이게 더블이 된다. 그래서 원본은 원본대로 쓰시고 남은 거는 이름을 변환해서 포토스케이프에서 놓고 변환하면은 2배가 4배가 된다. 자, 이렇게 하면 76장이 됐죠. 자, 그럼 다시 질문을 받을게요. 똑같은 이미지, 예, 한두 번 정도는 괜찮아요. 자, 이거를 속성을 이렇게 바꿔서 전체 바꾸기를 하면은 한두 번 정도는 걸리지 않습니다. 한두 번 정도는. 예. 그리고 정복을 적을 때도 이미지가 필터 거치는 것도 이제는 안 되는 건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정복을 적을 때 이미지 필터 거치는 이게 뭐죠? 자, 정복글이건 광고글이건 모두 상관없어요. 이미지 필터는 무조건 거쳐야 돼요. 아까 보여드렸던 저런 픽사베이 이미지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절대. 뭐 써도 된다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저거 썼다가 블로그 망가지면 제가 책임질 거 아니기 때문에 저는 쓰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미지 값을 변경해서 네이버 봇이 동일 이미지라고 인식하지 않게 하는, 그렇죠. 이미지 값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거는 이미지 값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원래 이 이미지라는 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지금 이 제 컴퓨터 이름과 지금 생성된 날짜와 그 어떤 이 이미지의 속성들이 그 주민등록증처럼 이게 다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를 지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을 네이버에서 하는 첫 번째 필터링을 거쳐주는 거고, 두 번째 네이버가 하는 필터링은 이 사진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네이버 기존에 있는 서버의 사진을 이렇게 하나 가져와서 이거랑 이런 게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를 도장을 찍고 여기를 도장을 찍었는데 지금 방이랑 방이 똑같잖아요. 근데 색깔은 지금 이게 좀 더 빨간색이고, 자, 좀 확대해서 보면, 자, 이게 좀 더 빨간색이고 이건 좀 더 다운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복을 피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 자, 이미 쓴 무료 이미지 있는데 수정하면 될 거예요. 지금 올리신 거는 올리셔서 문제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일단은 두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광고 포스팅을 할 때, 예를 들어 좀 지저분한 뭐 병원이라든지 뭐 보험이라든지 좀 지저분하거나 센 경쟁도가 높은 포스팅을 하실 때는 이런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내용이죠. 지금 올리셔서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냥은 두셔도 돼요. 근데 앞으로는 조심하시면 된다. 예,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픽사베이 사진을 포토스케이프에서 변경해서 쓰면 안 되나? 예, 변경해서 쓰셔도 되는데, 물론 예를 들어 이게 픽사베이 사진이라고 가정할게요. 자, 이게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서 이런 식으로 뭐 변경해서 쓰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써도 되는데, 어딘가에선 겹친다 이거죠. 왜냐면 픽사베이 사진은 전 세계인들이 쓰는 거라서 이미 온라인상에 몇 억 장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중복이 상대적으로 위험하다는 거고, 그럼 좀 더 가공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가공을 해봤자 여기는 똑같을 거 아니야. 이런 데는. 이런 데 우리가 이렇게 가공을 해봤자 뭐 이렇게 이거를 다 이렇게 가공하면 모르겠지만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픽사베이 사진은 안 쓰는 게 낫다. 예. 자, 제가 알기로는 이미지 정보뿐만 아니라 색깔 변했어도 프레임 맞춰서 동일 이미지 인식한다고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네이버도 이 이미지 중복을 하는 필터링이 굉장히 정교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지간한 꼼수로는 사실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까지 썼는데 문제 없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신고를 좀 덜 당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경쟁도가 뭐 그렇게까지 센 키워드가 아니라서 그럴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이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거 무료 이미지 쓰면은 편한데 왜 안 쓰겠어요? 다 문제가 되니까 안 쓰는 거겠죠. 어쨌든 이미지는 정말 중요하다. 이 이미지에 저는 포스팅을 이렇게 딱 검색을 했을 때 이 이미지에서 주는 이 임팩트가 저는 거의 90%라고 봅니다. 저는 거의 90%. 망고보드도 그렇고요. 망고보드 뭐 또 뭐였죠? 그 또 뭐였죠? 또 미리 캔버스인가요? 아무튼 무료로 쓰는 무료는 여러분 제가 주제넘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무료는요 세상에 무료만큼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게 없어요. 왜 무료로 나올까요? 그 사람들이 할 일 없이 비싼 서버비 내가면서 왜 무료로 쓰게 그거를 그냥 그렇게 오픈해 놨을까요? 어딘가에 함정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뭐 편해서 뭐 편하고 좀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좋긴 한데 근데 왜 무료로 쓰라 그럴까요? 뭔가 함정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거 망고보드의 문제되는 부분 제가 굳이 분쟁 생길까 봐 여기서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참 거기 규정이 참 뭐 같더라고요. 참 그렇게 해놓고 이걸 유저들한테 그냥 쓰라고 얘기하는 참 운영 행태가 저는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썸네일이 제일 위험해요. 여러분 썸네일을 제가 동영상으로 하는 이유가 자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블로그는 아까 저건 사진으로 했죠. 블로그는 제 썸네일 동영상으로 하죠. 썸네일이 필터링이 제일 심합니다. 썸네일은 절대로 여러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썸네일에 글자 이렇게 저처럼 크게 하셔도 안 되고요. 뭐 썸네일에다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도 안 되고요. 썸네일이 필터링이 얼굴이 왜 학교 다닐 때도 맨 뒤에서 떠드는 거랑 맨 앞줄에서 떠드는 거랑 맨 앞줄에서 떠들면 바로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썸네일이 정말 필터링에 끝입니다. 썸네일 한 장 잘못 찍었다고 그냥 블로그 바로 날라가요. 네, 그래서 썸네일은 좀 애매하거나 좀 무서운 키워드다 그러면은 그냥 동영상으로 썸네일 하시는 게 제일 마음 편합니다.
예, 참고로 저도 이렇게 그래서 동영상으로 예, 마음 편히 그냥 썸네일 만들고 있고요. 자,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네요, 오늘은. 예. 네. 뭐, 자, 뭐 말 나온 김에 한번 가서 제가 이거 그 읽어 드릴까요? 미리 캠퍼스가 어떤 곳인지. 미리 캠퍼스 회원 수치가 어딨죠? 자, 저작권. 자, 저작권 라이센스 정책.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미리 캠퍼스 쓰셨던 분.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쓰고 싶나 안 쓰고 싶은가 쓰기 싫은가 한번 읽어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뭐 그래도 쓰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뭐 저는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게 좀 길어졌네요. 제가 작년에 볼 때는 이렇게 안 길었는데 굉장히 길어졌네요. 그냥 그 모든 건 그래요. 그냥 개인용으로 쓰는 거요. 안 걸리면 상관없어요. 안 걸리면 뭐 대통령 사진 갖다 써도 안 걸리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걸리면 뒷감당이 안 돼서 문제죠. 예. 개인용으로 쓰시는 건 괜찮습니다. 예. 안 걸리면 아무 상관없어요. 예. 웹상에서 그러니까 공개된 곳에 올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공개되는 곳에. 이게 저작권, 저도 예전에 방통위를 2년 다녔는데 이게 저작권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문제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 중요도를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사소한 데에서 문제가 생겨서 사업이 엎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저작권은 조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시간이 뭐 이제 얼추 12시인데 박 팀장님 오늘 뭐 그럼 마무리를 할까요? 아니면 좀 꿀팁 뭐 몇 개 필요한 거 있으면 좀 더 알려드릴까요? 오늘 약간 좀 늦게 시작해서 또 늦은 시간 많이들 모이셨는데 이것도 말씀드려야겠다. 여러분 제목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있는데 자, 제목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자, 제목을 쓰실 때는 예를 들어 자 제가 보여드린 거 자, 제목을 쓸 때는 가급적 15글자에 맞춰 주시는 게 좋고요. 15글자 전후로. 그러니까 꼭 15글자를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책을 보이시죠? 그러니까 세 문단 정도면 적당합니다. 자, 중요한 내가 잡아야 되는 키워드는 제일 앞에 신사동 물광주사를 내가 잡아야 된다. 그러면 신사동 물광주사를 제일 왼쪽에 맨 처음에 쓰시고요. 그거를 보조해 줄 수 있는 2개의 단어 정도를 그 뒤에 쓰는 게 가장 적당한 제목 선정이고요. 그리고 제목에다가 뭐 이런 뭐 특수기호들 뭐 일까요? 뭐 이런 거라든지 입니다. 뭐 여기서 뭐 이런 느낌표, 물음표, 뭐 따옴표 이런 거 있죠. 제목에는 이런 특수기호를 안 넣는 게 좋아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자, 1등글 보이시죠? 1등글에 지금 특수기호 하나도 안 들어갔죠. 2등글도 역시 특수기호 하나도 안 들어갔죠. 저도 안 들어갔죠. 여긴 있네요. 물론 뭐 있어도 되긴 되는데 가급적이면 안 넣으시는 게 좀 더 안전하고 상위 노출에 약간 더 도움이 됩니다. 제목은 짧게, 특수기호는 쓰지 말라. 이게 뭐 하나 좀 뭐 이 와중에 별거 아닌 거지만 뭐 드리고 싶은 꿀팁이고요. 그리고 또 뭐 알려드려야지. 제목에 지역을 자주 넣어주면 안 좋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겹치지만 않으면 돼요. 자, 이 피부과가 이제 원주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글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원주가 지금 다 겹쳐 있죠.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자, 확대 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죄다 원주 있죠. 하지만 원주 뒤에 피부흉터, 무턱교정, 홍조치료, 아쿠아필, 바디제모. 자, 원주 지역이 겹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것도 조금 너무 많이 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만 이 뒤에 키워드까지 겹치면 안 된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지역은 겹치더라도 지역 뒤에 오는 키워드는 로테이션을 좀 이렇게 넓게 가져가 주시면 좋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어려우셨던 거, 평소 뭐 글 쓰다가 좀 어려우시거나 노출하다가 힘드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 없으신가요? 오늘은 굉장히 질문이 심플하게 잘 마무리가 됐네요. 자, 그럼 박 팀장님께 다시 마이크를 넘기고 오늘만 그럼 강의를 마치고 다음 오프라인 때 이미지 만들 때 조금 캡처하는 방법이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조심해야 되는 방법이나 그리고 글 쓸 때 뭐를 좀 조심하고 어떻게 써야 그 사람들이 첫 화면에 조금 더 잘 이해도를 높이는지 요런 내용을 한번 다음에 오프라인 때 시간 되면은 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다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늦은 시간까지 다들 수고 모두 많으셨고요. 자, 그럼 저는 박 팀장님께 화면을 다시 넘기겠습니다.